이규용 목사님 고신총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 교단에서도 강사로 모셔서 많이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배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장로교단이 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타 교단들을 미리 연구하는 것 뭐 다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통합 측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저도 학교 교육연구소 이사이기도 한데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의 공통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룡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고신교단의 교육 전체를 방향성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 서 교수님 우리 목사님께서도 실무 책임자이신데, 저는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 우리 병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교단 연합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저는 이 강사 구성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저희 교단에 대한 교육 정책을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전반부에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특별히 저를 교육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뭘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발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948년에 설립된 교회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지금 75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6번째 목사이고요. 2005년에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신 중고등학교 통합 측에 속해져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다가 건물을 지어 기증을 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를 내어 빌려 쓰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를 입양한 일이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사립학교 교장단 모임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사립학교가 학교로만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교회가 입양하는 형태로 함께 통역을 해야 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만 신경 써서도 안 되고, 가정은 부가 신경 써서도 안 되고, 뭔가 연합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에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벌써 28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도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늘 담임 목사님들이 교육의 마인드가 없다, 교육 목회가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는 교회는 있지만 교육 목회를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총신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와 MOU를 맺고 사실은 교육훈련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1년에 4명 정도의 학생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1년 동안 저희들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모든 주일학교 교육,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15년째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26년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15년째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관련된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거기에 대한 무슨 필요,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속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몇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전수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텍스트가 위주가 되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인지적 전달이 목적이 될 겁니다만,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 연령대에 특히 성장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교회 교육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연령별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연령별로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한 사람이 교회를 처음 출석해서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출석에서부터 믿게 되는 과정과 믿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해서 남을 돕게 되는 과정까지의 이런 단계를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신앙 발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발달, 신앙 발달. 그리고 또 하나가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재능이 개발되어지고 그 재능은 영향력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20대 전도사님의 영향력과 50대, 60대의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의 크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에 집중되어질 때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목회자를 두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은사와 사역에 대한 개발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사회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진 게 아니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는 연령 발달에 대한 중점 그룹핑이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가지 인간 발달의 특징, 이게 지금 키노트로 제작이 됐는데 IBM 노트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못하고 PDF로 변환을 해서 보여드려서 뒷페이지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요.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발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전제 위에 주일학교가 초점을 둬야 될 게 있다. 저는 그것은 성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중학교가 반드시 초점을 둬야 돼서 사립학교와 대안학교를 포함한 주중학교, 반드시 기독교가 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이 집중이 돼야 된다. 세 번째가 가정인데 가정에서는 성품 교육이 초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가정은 주중 활동을 통해서 성품 교육에 집중을, 그리고 저희들은 주중학교,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명, 비전, 전략이 저희 목회 방향성인데 그것이 각 주일학교 그룹별로도 가치, 사명, 비전, 전략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하고 저 방향성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적인 주일학교의 특징들,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중학교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교단에게 대한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교단은 행정조직이고 정치조직인데 얼마나 사역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저는 참 큰 숙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단의 본과 집필의 전문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목회운동본부라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본부에도 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단적으로는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라는 교단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위원회 서기로도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일들을 집중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치 조직이 사역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냐, 좀 더 잘하고 있는 교단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 설득을 하지만 교단 조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저희 교단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교단은 교육과 관련해서 교단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7개가 있습니다. 상비부 조직과 속회, 그리고 총회 안에 존재하는 본부의 한 전도국, 그리고 난 뒤에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상비부는 사실은 해마다 바뀌는 상비부 임원들과 해마다 바뀌는 상비부 위원들로 인해서 사실은 작년에 했던 행사를 이어가는 정도가 대부분의 교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기가 힘들죠. 1년 임원하면 그 다음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도 기대하기 힘들어서 결국 여기서는 해왔던 행사들을 이어가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게 어느 교단이나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얼마 전에 교육개발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은 좀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저기에도 지금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 때,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전환한 것은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를 각 연령층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걸음을 떼고 교재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목회운동본부라고 해서 이번 회기에 총회장님께서 뭔가 운동성에 있어서 상비부 행사는 너무 일회성이고 단회성이고 반복적인데 운동성이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운동본부라는 기관을 아예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기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교사들 저출산 운동,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든 이슈화 시켜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사대학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교사교육 외에 또 다른 스마트로그 대학을 그리고 교육 미셔너리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교육 현장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입안하며 실행하려고 하는 단계 속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풋살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얼마 전에 이제 스피치 대회까지 마쳤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 면에서 저희 교단에서는 지금 제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저희 교단에 풀어야 될 숙제를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교육을 통합하는 어떤 기구, 기관, 조직, 이걸 총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런 조직이 있어야만 교단의 전체적인 교육 방향성을 바로 잡아갈 수 있다. 우리 이기룡 박사님 같은 분의 자문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떠드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잘 아시죠? 상비부가 누가 있는데 위에 조직이 생기면 야 이거 옥상옥 아니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그러면 또 사라지고 하는 이런 총회적인 조직 안에서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풀어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가 신앙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교단 리더십들과 함께 지금 지속해 나가면서 헌의안을 올리고 또 뭔가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뭔가 교재를, 다음 페이지요. 교재를 개발하기는 하는데 리서치를 하고 디벨롭먼트를 해야 되는데 리서치가 약하다라는 점에서 교단적인 R&D 센터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기관 안에 이런 부서를 두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교단 안에 이슈화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R&D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교육 예산이 각 상비부는 상비부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총회 본부는 본부대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단의 그 미래 자립교회, 옛날 미자립교회를 저희 교단은 미래 자립교회라고 제가 거기 또 임원으로 있을 때 용어를 그렇게 정하고 미래 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해왔는데, 미래 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상비부와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부와 충돌이 일어나고 이방교회 운동본부와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우리 하는 일을 네가 왜 하냐라고 해서 점점,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주면 장학부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기가 이게 연합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가 너무 큰 숙제라고 여겨져요. 예산도 지금 그래서 그 미래 자립교회를 할 때도 각 권역을,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만들고 권역별 임원을 세우고 임원들의 후원금을 통하여 그 지역을 책임을 지고 각 노회가 미래자립교회를 책임지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실행을 했더니 이제는 교단 안에 모든 조직들마다 권역을 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자립교회를 세우기 위한 권역이 있는데 이제는 교육을 위한 권역도 만들고 또 이방교회 운동을 위한 권역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한마다 청구서 받기가 바쁜 거예요. 이 기관에도 이름 하나 올려주고 후원금 내라, 저 기관에도 이름 하나 올려주고 후원금을 내라. 그런데 문제는 대교회로 보면 총회나 여러 연합기관으로 많은 후원금을 내는데 정작 그 기관은 항상 예산이 부족한 이 구도가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문제가 지금 큰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육 예산도 결국은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어떤 기관 안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중첩되는 행사를 줄이고 어떤 업무를 분배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이슈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 정책을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런 제안들을 하고 이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사 제도, 저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이다가 보니까 여성 사역자의 유출이 많아지고, 저희 70세 정년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년 연장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단에서 이탈률이 엄청 많습니다. 연장이 되는 교단으로
지금 저희들이 뭔가 가치를 지키면서 뭔가를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인데 어쨌든 교회 교육사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여성 사역자의 문제, 전문가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야이고요. 교사 준 사역자라는 것은 각 교회가 이제는 주일학교 사역자를 뽑기가 너무 힘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총신만 해도 신학생들이 사역을 안 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사역하느니 쿠팡 배달한다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현 추세 속에서 이제는 작은 교회, 지역 교회들이 주일학교 사역자를 세우기가 힘들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을 준 사역자 개념으로 교단이 교육을 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대안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어떤 면에서 연합 사역이 필요하고 노회의 여러 가지 교육을 컨트롤하는 지금은 주일학교 연합회의 총무 정도의 전도사님들이 행사 정도는 기획하고 있지만 교육 방향성을 논의하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로 여기고 있고 대국가적으로도 지금 사립학교법, 교사 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교육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장로교 총연합회 같은 연합기구가 반드시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